대한민국의 심장, 광화문 광장에 세워진 세종대왕 동상. 그 왼손에는 우리 민족 최고의 보물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훈민정음의 진본을 일제의 탄압과 전쟁의 포화 속에서 지켜온 이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는 바로 간송 전영필. 자신의 보호와 명예를 바쳐 일제에 빼앗긴 우리 문화재를 되찾고 문화로 나라를 구한다는 신념으로 일제에 항거한 그를 우린 문화독립운동가로 부릅니다. 간송이 지켜낸 위대한 문화유산을 통해 숭고한 그의 문화보국 정신을 되새겨봅니다. 조선의 국운이 쓰러져가던 1906년, 서울 최고 보호의 아들로 태어난 전영필은 독서와 체육 그리고 예술을 좋아하던 소년이었습니다. 청년이 된 전영필은 인생을 뒤바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는 미술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위창 오세창. 그 만남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이후로 간송의 이제 삶의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이 정해지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항상 주창하셨던 게 이제 문화보국이라는, 문화로 나라의 정신을 지켜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송하고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셨고, 간송이라는 호 역시 그 위창 오세창 선생님한테 받았던 이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송 전영필은 일제의 문화재 약탈에 맞서 민족 문화를 소화하는 데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역사에 꼭 남아야 할 보물이라 판단되면 금액에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든 되찾아올 정도로 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1935년 일본인이 도굴에 소장하고 있던 고려 상감 청자를 되찾아오기 위해 간송은 당시 한양의 기와집 20채 값에 해당하는 2만 원을 지불합니다. 이듬해 미술품 경매에서 조선 최고의 백자가 일본인의 손에 넘어가기 직전 간송이 등장합니다. 상대는 세계적인 골동품상 야마나카 상회. 결코 물러서지 않은 간송은 상상을 초월하는 값을 불러 승리합니다. 이날의 쾌거는 식민 지배에 지친 조선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도 했죠. 이후 영국인 수집가 존 게스비로부터 20점의 유물을 구입하면서 무려 40만 원을 지불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세계 최고의 고려 청자들을 일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938년 간송은 힘겹게 되찾은 보물들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미술관 보화각을 세웁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문화재들을 보호, 연구하기 위한 그의 바람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죠. 그리고 광복 후의 미래를 위해 또 한 번의 결심을 합니다. 간송이 꿈꾸셨던 우리 민족의 이제 문화 자긍심을 되찾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성고보의 인수 같은 경우가, 보성고보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3.1운동 때 3.1운동을 주도했던 가장 대표적인 민족 사학이었는데, 이제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 간송께서 이것을 어렵게 이제 인수를 하시고 민족 교육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셨던 부분이 있고요. 간송의 정신은 격변의 시대를 관통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화각은 간송미술관이 되어 우리 문화의 정수를 전하고 있고,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진행된 5년간의 정기전시를 마친 뒤 이제 성북동 수장고와 대구 간송미술관의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및 현대미술과의 협업 등 시대에 발맞춘 다양한 시도를 통해 글로벌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민족 문화를 지킨 수호자이자 문화 독립운동가 간송 전영필.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그의 문화보국 정신을 가슴속에 다시 새겨보는 건 어떨까요?